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대통령실에서 아마 우리 법사위를 겨냥하고 한 말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23억 수익 사실 아니야. 호도시 엄정 대응.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고 시세 조정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익을 얼마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 23억이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를 벌었냐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우리 법사위를 겨냥했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총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23억은 200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면 검찰이 윤석열 정부 검찰 따로 있고 문재인 정부 검찰 따로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검찰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박성재 장관도 잠깐 기다리세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다 검사했어요. 심우정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치 시간을 건너뛰어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님, 예. 이런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검사면 심우정 검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검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검사고 그 이전 때도 검사한 거예요. 이런 대통령실에 이런 발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유상범 간사는 용산 대통령실 편드는 거예요? 제가 법사위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엄정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문재인 정부 검사 때 검사가 낸 의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럼 23억 안 벌었다고 그러니 그럼 얼마 벌었냐? 그건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조배수 의원님이 나중에 법사위원장 잘 해보세요. 위원장이 기계입니까? 위원장이 기계예요? 국민이 화낼 일이죠. 이게 질입니까?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실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대통령실 발표 있을 때마다 말씀하세요. 원래 의사분 스타일이에요. 아니 실질적으로 법사위를 겨냥하는 거 맞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 시간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20 제가 박준태 의원 지시받고 제가 움직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유상범 간사, 박준태 의원, 조배수 의원님 끼어들기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러면 안 끼어들겠습니다 하고 안 끼어들었어요? 한 번도 안 껴드렸어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잘못된 거 지적해. 이거는 대통령실이 국민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고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대통령실에서 아마 우리 법사위를 겨냥하고 한 말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23억 수익 사실 아니야. 호도시 엄정 대응.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수익 산정이 불가능하고 시세 조정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익을 얼마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
23억이 아니라고 그러면 얼마를 벌었냐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우리 법사위를 겨냥했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총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23억은 200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한국거래소 심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에 불과하다. 그러면 검찰이 윤석열 정부 검찰 따로 있고, 문재인 정부 검찰 따로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검찰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박성재 장관도 잠깐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는 게 어딨어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다 검사했어요. 심우정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치 시간을 건너뛰어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다 나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부정하는 거죠. 이게 의사진행이랑 안 관계.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님, 예. 이런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검사면 심우정 검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검사고 윤석열 정부 때도 검사고 그 이전 때도 검사한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런 대통령실에 이런 발표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하셔야지. 이거 좀 계속. 그래서 의사진행도 아니고. 유상범 간사는 용산 대통령실 편드는 거예요? 제가 법사위를 겨냥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엄정 대응한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어요? 문재인 정부 검사 때 검사가 낸 의견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럼 23억 안 벌었다고 그러니 그럼 얼마 벌었냐? 그건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조배수 의원님이 나중에 법사위원장 잘 해보세요. 위원장이 기계입니까? 위원장이 기계예요? 화내실 일이 아니에요. 국민이 화낼 일이죠. 그러니까요. 질의하실 시간에 하십시오. 뭡니까 이게? 이게 질입니까? 그럼 지휘자 아니고 뭐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하는 거예요. 무슨 의사진행에 관계 있어요? 그거는 제가 판단합니다. 이런 식이니까 자기 만족 이런 거 그게 법대로 우리 해서 위원장이 실명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실명을 얘기한 것도 아닌데 무슨 대통령실 발표 있을 때마다 말씀하세요. 원래 의사분 스타일이에요. 아니 실질적으로 법사위를 개정한 거 맞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의 시간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20. 제가 박준태 의원 지시받고 제가 움직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유상범 간사, 박준태 의원, 조배수 의원님 끼어들기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러면 안 끼어들겠습니다 하고 안 끼어들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때 한 번도 안 껴들었어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거 지적해. 이거는 대통령실이 국민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고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에요. 김승원 간사님 질의하세요.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가 조작의 나라인가? 전직 대통령도 주가 조작범이었고 현직 대통령 부인도 주가 조작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검찰이 털어준 것은 사법 정의 질서를 흐트렸다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교란시키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막는 매우 위험하고도 국익에 반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주가 조작을 하는 대한민국 증시에 뛰어들 외국 자본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혐의 없다라고 처분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더 큰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이고 대한민국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장, 예. 오늘 종합 주가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겠죠. 2579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 이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처리했다면 저는 3,000도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도 나쁜 일이지만 검찰은 대한민국 경제에 매우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를 위한 검찰의 불기소 변명문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 잘 들으세요. 2010년 11월 1일 3,300개 8만 개 검찰은 권오수 측의 연락을 받고 매도 주문을 냈다고 추정되지만 권오수가 매도 요청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상승세여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상승세여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권오수 등과 공모하여 시세 조정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눈물겼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 혐의자의 말을 받아쓰기 100점 합니까? 주식이 상승세에서 매도 적기였기 때문에 매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진실을 매도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검찰이 적어도 이런 변명과 거짓말이 맞으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는요. 그 매도한 날 8만 주 3,300에 매도한 날 같은 날 다시 주식을 사들여요. 매도에 적기여서 매도했다고 변명을 해줬는데 미안하게도 그날 김건희 여사는 다시 주식을 삽니다. 얼마에 사냐?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통해 53,500주를 3,409원에 삽니다. 더 높은 가격에 사요. 매도 적기인데 매도해서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털어줬는데 왜 이 사실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같은 날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중순까지 김건희 씨는 미래에셋대우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47만여 주를 꾸준히 사들여요. 매도 적기인데 왜 꾸준히 47만 주를 사들입니까? 그래서 결국 11월 하순부터 돌연 또 매도로 전환해서 2011년 1월 13일까지 미래에셋대우와 DS 계좌 등을 통해서 모두 57만여 주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었느냐? 9억 4,200만 원을 벌어요. 3,130원에 매수를 해서 6,960에 매도를 해요. 더블 장사를 합니다. 이래도 아마추어입니까? 일반 투자자입니까? 주식에 조회가 없습니까? 비전문가입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9억 4,200을.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요.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에요.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건희 여사는 7초 만에 이걸 다 매도 매수 다 합니다. 매도를 해요. 건사인 볼트입니까? 이걸 어떻게 검찰이 나쁘끄럽게 이런 변명문을 써줍니까? 윤석열 정권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디올백, 명태균 공천장사 의혹 등 지금요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어요. 김건희 여사 23억 벌었죠. 김건희 여사는 23억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에는 2조 3천억, 23조 정도 그 이상으로 손해를 끼친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지 않아요. 국민은 다 버리고 한 사람만 사랑해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오브 더 와이프, 바이 더 와이프, 허 더 와이프 정권이에요. 검찰이 주식이 상승세에서 매도 적기라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날 다시 매수한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검찰총장도 이거 몰랐죠? 대답해 보세요. 결과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뒤가 말이 맞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는 설명은 한 것으로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말이 맞다, 증거가 없다. 27번을 되풀이해요. 뚜렷한 자료 없다. 15번을 얘기해요. 검찰. 뚜렷한 증거가 없죠. 증거가 나올까 봐 압수수색을 못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말이 맞다고 해줘야죠. 안 맞으면 큰일 나니까. 감옥 가니까. 증거와 법리로 불기소한 게 맞아요. 증거와 법리대로 하면 기소하고 감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털어준 거죠. 검찰의 흑역사입니다.
총장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증거들 종합해서 지금 판단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검찰총장도 맥박이 뛰고 있고 양심이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그 법무장관님, 이 이화영 증인의 증언과 관련 없이 지금 계속 주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 검찰청 출입 내역, 지금 이화영 증인 또 얘기한 카드 내역은 오늘 처음 나왔지만 뭐 술자리, 진술셈이나 짜장면, 갈비탕, 소주, 연어 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안 내고 내면은 이화영 증인이 증언하는 것이 허위인지 아닌지 금방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왜 안 냅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다 교도소 오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뭐 숨기거나 안 내거나 수원지검은 또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건데 지금 이런 내용은 위원장님 좀 죄송하지만 법정에서 주장하고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야지 이걸 지금 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전 정말 의문입니다. 저기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이게 왜 직무감찰? 이 재판 내용이죠. 자, 조용하시고요. 이게 정인의 정은 신빙성과 관련된 재판 내용이죠. 자, 어떻게 다른 이게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직무감찰입니까? 자, 무슨 놈의 직무감찰을 저희들이 잘못했습니까? 자, 무슨 놈 조작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님, 누가 뭘 조작했다? 잠깐만요. 다른 분들 아니 뭘 조작했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뭘 조작했다는 겁니까? 뭘? 아니 다른 아니,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출입국 기록에 뭘 조작을 했습니까? 저희가 먹은 게 없으니 안 되는 거 못 내는 거지. 자, 이거는 법정에서 재판장을 통해서 증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계속 얘기하세요. 다툴 일이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저기 서로 자 정리해 주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자 박균택 의원님도 좀 진정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의사진행반 했기 때문에 거기 제가 답변 드리고 박균택 의원님 의사진행반은 그 다음에 순서 드리도록 할 테니 자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박균택 의원님 의사진행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거슬렸는데요. 우리 차관님. 네. 차관님 수갑 차본 적 있어요? 없죠? 질문이 아니 답변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차관님 네. 체포 리스트에 본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체포 리스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있는 거 아시죠? 네네. 네. 이재명 대표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자, 이번 내란 사태는 여당이 야당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내란 세력이 여당,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를 공격한 거예요. 국민을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진압이 안 돼 있고 또 내란 수의 피의자 윤석열을 체포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정하하면서 그 집행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경호처 직원들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모여있는 영장을 집행하는 세력이 내란 동조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가서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행위를 국민들은 내란 동조 행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2의 내란 사태다. 내란이 진압되지 않았다 하는 국민들이 여론조사상 보더라도 과반 이상 훨씬 많아요. 그런데
법무부 차관이 이런 현실 앞에서 제2의 내란은 아닙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박균택 의원이 마침 의사진행반을 통해서 저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국민 정서를 좀 고려해서 말씀하세요. 네, 위원장님, 자, 아까 부연 설명을. 그러니까 예. 그렇고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조배숙 의원이 질문한 과정에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비교적 잘 하셨는데 그러면 헌재가 국민만 보고 가야지 내란 세력만 보고 가면 되겠습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헌법을 그렇게 저는 얘기했다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서로 지금 국민들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어찌됐든 제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당한 예민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민해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예민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그렇게 단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방금 같은 의사진행 발언을 불러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좀 한마디. 부연 설명? 예. 할 게 있어요? 하세요. 예. 제가 아까 내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태가 정당하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변론으로 하고 현재 상태로 법적으로 봤을 때 내란 상태냐 맞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인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를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네네. 자, 법적으로는 제2의 내란 사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라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견해를 그렇게 자, 밝혔다. 헌법과 법률을 다 위배하고 무너뜨린 것이 내란이에요.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킨 것이 북헌 문란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자, 곽규택 의원님 의사진행반 하세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이게 뭐가 문제야? 아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그게 없는 내란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의원님들 지금부터 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의원, 박균택 의원, 이성윤 의원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박균택 의원님. 자, 일단 조용히 해주시고요. 송석준 의원이 원래 퇴장을 많이 당할 뻔했는데 조용히 해주시고요. 자, 곽규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네,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네. 네. 그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하는데 뭐 상대방 의원이 하는 말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저렇게 질문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질문을 받은 정부위원이 답변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도 저렇게 답변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독재고 그게 내란입니다. 저는 지금 내란 상황이 법적으로 종결된 것으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법을 조금이라도 전공한 사람이라면 지금이 내란 상태다 이렇게 다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법무부 차관이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그것은 그러면 왜 불러서 왜 질의를 합니까? 그냥 사고간에 토론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평소에도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뭐 평가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위원이 대답하는 것, 또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옛날 문화혁명 아닙니까? 그게 내란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12.3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상황이 다 종료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됐는지를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내란 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걸 강요하는 답변을 그렇게 시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법사위 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곽규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곽규택 의원님 입장에서 저는 충분히 저렇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매우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곽규택 의원님 답변 민주당 의원님께서 저렇게 답변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말도 사실이 아니거니와 제가 그런 답변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도 사실이 아니고 차관님 아까 말씀 제가 드렸듯이 이런 정서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조배수 의원님 뭐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신중하게 답변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관님 네, 네. 제가 신중하게 답변하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차관으로서 신중하게 답변하라 하는 말이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네, 저도 앞으로 답변에 그런 국민들의 어떤 정서 등을 고려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규택 의원님이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충분히 여기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하면서 또 우리 기관장들께서는 국민 정서를 잘 고려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답변이 됐습니까? 곽규택 의원님마저 지금 만족하시는구만요. 법사위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송석준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일문일답은 왜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에서는 제60조 위원회의 발언에 대해서 60조 2항 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질의에 대한 규정이고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그것은 국회법 제49조 1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재량사항이다. 라는 것이 국회법의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는 일괄 답변, 일괄 질문, 일문일답 이것을 의결로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이 되어 있고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장의 재량사항으로 국회법이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를 통해 들으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다 시청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시청하고 있는 대법관들 잘 들으세요. 대법관님들 사건이 쌓여서 재판하기 힘드시잖아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를 저희 국회에서 덜어드릴게요.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법원행정처장 알고 계시죠? 사건이 많고 대법관은 적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신속하게 재판을 받은 아주 헌법적 특혜를 누리게 하려고 재판관들께서 무지무지 노력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다른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9일 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지금에 있는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법관을 좀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쟁점이 안건으로 회부되면 저희들도 차분히 검토를 자, 하고 또 하나 대법관은 신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무료 있을 수 없죠.
잘 못 들었습니다만은 법관은 무오류입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재판관들이 재판한 것이 위헌적 재판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합헌적 해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 그렇지만 위헌적인 판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헌재로 다 보내야 되겠어요. 새치기 하고 있다고 하면서 새치기 하고 있는 송석준 의원의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질의권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죠. 아니, 질의하세요. 그리고 자, 박규택 의원은 시간입니다. 퇴장하시라고 제가 계속 권고드리는데 그러면 더 퇴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퇴장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권고에 안 따릅니다. 네. 그러니까 안 따르고 계속 예. 괴롭게 앉아 계세요.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 위원장 하시는 게 괴로우신 모양이네. 질의하세요. 예. 우리 앉아 있는 거 잘해요.